조선시대 유배라는 형벌은 단순한 귀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가장 잔인한 벌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다면 현대의 감옥에서 10년을 보내는 것과 조선의 유배를 평생 견디는 것 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현대의 감옥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철창 뒤에 매일 정해진 식사 시간, 기본적인 의료 지원, 심지어 가족 면회와 심리 상담까지 있습니다. 출소 날짜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유배는 전혀 달랐습니다. 끝없는 바다 너머 외딴 섬, 눈보라가 몰아치는 북방의 깊은 산골, 검은 파도가 부서지는 험준한 해안, 그곳에서 고독이 당신을 삼키고 절망이 매일 밤 문을 두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뼈를 파고들고 비가 새는 초가지붕 아래서 홀로 앉아 있노라면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한 그 느낌, 유배는 몸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두는 형벌이었습니다. 왕의 한마디, 아니 한 줄 어명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관직을 잃고 가문의 명예가 무너지고 가족과 영원히 헤어지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유배는 주로 양반 관료, 유학자, 지식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정책을 논하고 백성의 고충을 올리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당쟁에 휘말리거나 왕의 노여움을 사면 그 모든 지위와 명예는 한순간에 먼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묘사화에서 조광조처럼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던 자들은 순식간에 유배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유배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사형이었습니다.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지고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후손들조차 그 이름을 부르기 두려워하는 완전한 소외,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변론의 여지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아침에 어명이 내려지면 오후에 이미 압송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옷 한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 길은 수백 리, 때로는 1000리를 넘었습니다. 규정상 하루 80에서 90리를 걸어야 했으니 발이 부르트고 피가 배어나는 고행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진흙길을 미끄러지며 걷고 바람이 살을 애는 산길을 오르고 눈 쌓인 들판을 헤치노라면 몸은 이미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압송관들은 냉랭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호송할 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거나 연루될까 두려워 문을 잠갔습니다. 때때로 길 위에서 병들어 쓰러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피로가 그들을 먼저 데려갔습니다. 이 여정 자체가 이미 형벌의 절반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도착한 자들은 새조차 날아오르기 싫어하는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주도의 험준한 바위 해안, 흑산도의 거친 검은 파도, 강화도의 외딴 섬, 완도나 보길도 같은 남쪽 섬들, 함경도의 삼수갑산 같은 최북단 산골. 그곳들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탈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애는 추위가 뼈까지 파고들었고 여름이면 습하고 더운 공기가 숨을 막았습니다. 식량은 불규칙했습니다. 관에서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때로는 며칠씩 굶어야 했습니다. 돈도 집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초가를 짓고 땅을 일구고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한때 붓을 쥐던 손이 이제 괭이와 낫을 쥐었습니다. 낮에는 혹독한 노동으로 몸을 혹사시키고 밤에는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가족의 편지는 엄격히 검열당했습니다. 때로는 수년 동안 한 통의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안부, 자식들의 성장, 부모의 평안, 그 모든 것이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비가 새는 초가지붕 아래 홀로 앉아 불을 지피며 그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한탄했습니다. 저 너머에 고향이 있는데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그 거리. 유배지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땅을 파고 물을 길어오고 먹을 것을 구하는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중반 성주로 유배된 이문건의 일기 묵제일기에는 그런 일상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남쪽의 더운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땀을 흘리며 일하고 밤에는 고독에 시달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지만 가족의 소식이 끊긴 채로 수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유배의 가장 잔인한 부분은 정신의 파괴였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선비가 이제 잊힌 유령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두려워했고 후손들은 가문의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역사책에서조차 이름이 지워지거나 패신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일부는 미쳐갔습니다. 밤마다 자책과 원한이 스며들고 꿈속에서 왕궁의 문이 열리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부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것은 느린 죽음이었습니다. 몸은 아직 숨을 쉬지만 영혼은 이미 무덤 속에 갇힌 채 사회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추방된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은 연루를 두려워해 연락을 끊었고 명예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성들의 유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여성은 유배되지 않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외정이나 궁중 사건으로 인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유배지에서 겪어야 했고 성별 분리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더 큰 불편을 느꼈습니다. 남성 유배인들의 일기에서 가끔 등장하는 아내들의 기록, 예를 들어 건거지나 고행록 같은 회고록에는 그런 고통이 생생합니다. 현대 감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해진 식사, 의료 지원, 가족 면회, 교육 프로그램, 무엇보다 출소 날짜가 있습니다. 그날을 세며 버틸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유배는 매달린 형벌이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왕의 사면이 올 수도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땅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희망 없이 명예 없이 고독 속에 현대 감옥은 몸을 가두지만 유배는 영혼을 가뒀습니다. 재활과 회복의 기회가 있지만 유배지에서는 오직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이런 유배를 견딘 실존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약용 다사는 강진의 산골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정조 사후 신유박해로 쫓겨난 그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붓을 쥐었습니다. 매일 새벽 산길을 오르며 땅을 일구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썼습니다.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며 백성의 삶을 고민했습니다. 그 18년은 고통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실학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김정희 추사는 제주도의 황무지에서 8년을 버텼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외딴 초가에서 그는 붓을 휘둘렀습니다. 추사체로 불리는 그 서체는 고독과 한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제주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그는 영혼을 달랬습니다.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나주로 유배되었습니다. 급진적 개혁의 꿈이 무너진 그는 내능주에서 독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절망의 극치였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 강화도로 유배되어 2달 만에 죽었습니다. 화려했던 삶이 끝난 그곳에서 그는 잊힌 왕이 되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 어보를 썼습니다. 바다 생물을 관찰하며 그는 유배를 학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허균은 중기의 학자이자 소설가로 광해군 시대에 유배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끝났습니다. 이들처럼 일부는 유배 속에서 책을 쓰고 생각을 다듬었지만 수많은 유배인들은 이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배는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일부는 위대해졌지만 대부분은 무너졌습니다. 조선의 유배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공포를 유지하는 도구였습니다. 당쟁과 숙청 속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먼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16세기 문인 숙청처럼 조광조의 추종자들이 대거 유배되며 사라진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독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현대의 우리는 그런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록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유배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현대의 감옥이 몸을 가두는 데 그친다면 조선의 유배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된 채 평생을 절망 속에 사는 것, 그 깊이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밤에 아직도 그 섬들에서 불고 있습니다. 잊힌 자들의 한숨처럼, 그들의 눈물처럼. 만약 당신이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그 유배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와 명예의 소중함을, 그리고 인간 정신의 연약함을 일깨웁니다. 유배지의 파도 소리가, 산바람이 아직도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홀로 서서 세상을 원망하며, 그러나 때로는 새로운 빛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 희미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둠이 그들을 삼켰습니다.